안녕하세요. Feel Life 인생 수업입니다. 요즘 화두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심리학적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좋아지며 무엇보다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행복해진다고 하죠. 자존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바로 자존감 올리는 스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영상 짧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슬레이트. 자, 일단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때에 어떤 감정이 드느냐의 척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 좋게 평가하느냐,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또 그때의 감정 상태는 어떠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고난과 좌절에 괜찮다고 스스로 잘 위로를 해주며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감정이 들고 당당하며 내 행동에 책임을 기꺼이 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나를 스스로 아껴주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불안하고 나 자신을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자신이 없고 부끄러운 감정이 잘 생기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높은 자존감에서 낮은 자존감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스스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존감은 남이 선물로 주듯 밖에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신비로운 이 자존감을 어떻게 올리는지 딱 3가지만 지금부터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자존감 올리는 법 첫째, 자신에 대해 너무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라도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수할 의도가 없었고 미숙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에서 완벽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다면 괜찮습니다. 상대방과 사회가 들이대는 잣대에 꼭 맞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든 잘하는 분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어린아이가 실수했다면 용서해주고 걷다가 엎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듯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대해주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괴로운 이유는 완벽하고 똑똑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해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건적이고 의존적인 자존감입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도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자존감의 첫걸음입니다. 슬레이트. 둘째, 자기 의견에 당당해지시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구분하세요.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유와 신념, 욕구에 대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 외부의 눈치를 보든 움츠러든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판단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내가 너무 소심한 건가 하는 생각이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환경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 발 나아가서 타인의 심기를 거스릴 수 있는 자신의 단단한 마음 없이는 자기 주장을 펼 만한 기회는 올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은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나의 욕구를 말하지 못하면,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타인의 욕구,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의견은 중요하지만 매번 부모님이 결정해주고 살라는 대로 산다면 나의 인생이 내 것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매체나 사회에서 의사가 되라고 추천하고 돈이 무조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욕망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의사가 정말 나에게 맞는 직업인지, 돈만 많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외부의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직장 생활에서처럼 어느 정도의 사회성을 지키면서 주위 상황에 맞게 내 의견을 말해야 하기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의 입장에 필요 이상으로 공감하고 남의 욕구를 지나치게 생각하면 자신의 욕구나 입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에 우리는 거절하기 힘들어합니다. 남들과 같지 않은 자신을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관계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남을 실망시킬 권리, 실수할 수 있을 권리, 그만둘 수 있을 권리, 의견을 바꿀 수 있을 권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슬레이트.
셋째, 받아들임을 받아들이고 실천합니다. 명상록을 쓴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이가 쓰면 던져버려라. 길을 가다가 가시덤불이 나오면 피해가라. 그것으로 족하다.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일들이 생깁니다. 행운, 불운, 성공, 실패 등등.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사건, 일어난 일들, 완벽하지 못한 자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음을. 어느 심리학 교수는 정신병의 70%가 어떤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 대해 믿고 싶지 않아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그것을 서둘러 인정해야 됩니다. 자꾸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일단 그 병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받아들임은 부정적 생각의 양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감정적인 여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무리 성형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주름은 생기기 마련이고 젊은 사람들과의 세대 차이를 확연히 좁히기는 힘듭니다.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자, 여러분, 자존감을 올리는 3가지를 한번 봤는데 어떠신가요? 자존감 박사들은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자존감은 용기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용기냐고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알을 깨고 변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 속에서 바깥 세상은 아마 이럴 거야, 저럴 것이야 생각만 하고 밖으로 깨어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높아진 자존감으로 알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비록 알을 깬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깨어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